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이제 파트 1에서 뭐 근거리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 이 필기다 보니까 실습이 없으니까 좀 실습하다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과정이 좀 지루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필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필기 붙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이제 실기 응시하셔서 실기 연습하면서 이제 하면 실기 때는 또 그래도 이제 역시 직접 쳐보면서 하니까 아마 좀 흥미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필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명으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2장부터는요.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이제 파트 1-2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통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예, 저 절이에요. 그리고 광대역 기술은 뭐 거의 뭐 패스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대다수가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나오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 개요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기출 문제로 대체하셔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예 안 보는 걸 안 보는 가장 보는 게 좋긴 좋겠지만 초보자들은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IT 업계에 원래 종사하셨던 검사들 종사했던 사람들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그래서 데이터 통신은 별이 4개나 돼요. 그죠? 뭐 장수 침대 뭐 광고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예. 전송 매체에 대해서 이제 파이버 이제 광섬유가 나옵니다. 광섬유에 대한 특징, 그리고 회선의 연결 과정, 그리고 PCM이라고 있어요. 요거 변조 과정, 그리고 다중화의 의미와 시분할 다중화 기법, 그리고 광대역 기술에서는 이제 프레임 릴레이 HCLC라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뭐 누구나 제한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없이 깊이 들어가려면 한없이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기출 문제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낸 학생들 중에서 네트워크 관리사 이거 시험 치러 보낸 학생들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한 150명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약 한 200명 가까이 보냈는데 떨어진 비율은 진짜 공부를 아예 안 했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이 한 5% 정도 빼고는 웬만큼 공부하면 거의 다 붙은, 웬만큼은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달라지겠지만은 뭐 거의 다 붙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좀 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통신임절입니다. 1-2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1, 2절을 1, 2파트를 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3절 그죠?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보는데 자, 그중에서 정보 신호라는 것이 있어요. 정보의 신호. 그렇죠? 인포메이션 시그널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아날로그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옛날의 감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디지털 말고 어 이제 예전에 왜 우리 뭐 고전식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향수도 요즘에는 많이 맛보기가 되고 있죠. 그죠? 자, 인포메이션 시그널, 즉 정보 신호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아날로그 시그널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자기파로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의 음성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변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성은 제가 만약에 화가 났으면 목소리를 크게 높이죠. 음성을. 그죠? 뭐 물론 뭐 그거야 이제 정말 화났을 때 그런 거고요. 아무튼 뭐 예의가 없다든지 뭐 저한테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소리 높일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강의할 때는 좀 음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뒷자리에 학생들이 잘 못 듣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요즘에는 워낙 또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줌이라는 걸로 가지고 하니까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일정한 톤을 유지한다라고 하고 강조할 때만 톤을 좀 높이죠. 그래서 여튼 음성은 소리의 높낮이가 있어서 유연한 곡선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아시잖아요. 아날로그 신호는 내가 가까이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살짝 말해도 들리는데 저 멀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소리를 딱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면 점점 가다가 소리가 가다가 감쇄가 되죠. 그러니까 줄어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음성은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유연한 이와 같은 곡선형으로 나타나고요. 곡선형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는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감쇄되는 그죠?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 우리는 어 실생활에도 많이 겪잖아요. 그죠? 예. 그에 반해 디지털 신호의 대표적인 예는 컴퓨터이다. 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오직 0 혹은 1로만, 즉 비트죠. 그죠? 0이나 1로만 CPU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0과 1로 정보 신호의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잡음이 적고 오류율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맞는 말이죠. 그죠? 예. 뭐 0과 1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이게 컴퓨터를 조금 하신 분들은 뭐 다 알아들으실 텐데 뭐 문서 있죠. 한글 문서. 그리고 또 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쓰고 많이 접하는 매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재생되는 파일들이 있죠. 그죠? 이 파일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 몇 메가가 됐든 몇 기가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그거는 0과 1로 전부 다 구성이 다 돼 있어요. 01, 01, 00, 01, 01, 01, 01, 01, 01. 이게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0, 1, 1. 그러니까 1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그리고 시간 나시면 이런 것들 파일들이 전부 다 제가 0일로 다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많이 썼죠. CD 아마 집에 한두 장은 있을 거예요. CD가 이렇게 생겼으면 앞면에는 그냥 이렇게 뭐 CD에 대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제 라벨이 부착이 돼 있을 거고 뒷면에 보면 아주 광선이 빛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장 공간이. 그래서 CD를 여기에 뒷면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햇빛이나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이 요까지가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갔어. 요까지. 그러면 여기 색깔하고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이 빈 공간하고의 색깔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CD를 버닝한다,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정보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썼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굽혀 있어요. 데이터가 이만큼 굽혀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RW 그러니까 리드하고 라이트가 되는 CD가 아니라면 리딩만 라이팅 되고
리드 이제 라이팅 한번 되면 예전에는 라이팅만 되는 CD가 있었고 그리고 발달이 조금 돼서 이제 RW가 나왔잖아요. DVD로 이제 용량 증가가 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싹 굽힌 게 보여요. 요런 것들 한번 보시면 아 디지털 신호로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진수를 통해서 뭐 변환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0과 1로 굽혀져 있다라는 0과 1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확인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정보 신호에서 신호 변환 방식이 있는데요. 자,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전송에서는 아날로그 전송과 디지털 전송으로 나뉘는데 아날로그 전송은 통상적으로 증폭기 그러니까 증폭기라는 거는 이제 소리나 무엇 신호를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증폭기를 이용하여 신호의 세기를 잡음까지 증폭되고 왜곡이 심하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 얘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굴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잡음까지 왜곡이 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죠. 그것도 역시 스피커라는 증폭기를 이용을 해서 신호의 세기를 올리는데 그것도 옆에 주위에 있는 잡음까지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왜곡이 예전에는 많이 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도 이제 많이 그나마 좀 왜곡 부분에서는 많이 조금 그나마 디지털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되죠. 그죠? 예, 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전화기는 우리가 막 옆에 잡으면 다 들리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뭐 스피커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정보 형태에서 아날로그 중에서 또 디지털 전송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은 코덱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코덱은 뭐냐면요. 코덱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 코덱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자 보세요.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인코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림이나 그러니까 파일을 그러니까 그림 파일 뭐 그리고 또 뭐지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 동영상 파일 이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진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파일들을 우리가 전송할 때 혹은 재생할 때 자기 PC에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칠 때 여러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에도 코덱이라는 용어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재생할 때 이게 컴퓨터 PC의 CPU는 그림 파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림 파일 자체를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0, 1로 변환하여 그죠? 0, 1로 변환하여 PC 즉 CPU가 편한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행위 변환시키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변환시키는 행위라고 합시다. 행위를 우리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 이해하시겠어요? 예, 인코딩이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거는 기계가 편한 거예요. 기계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재생할 때 0과 1로만 이렇게 드르륵 나오면 뭐 보면 압니까? 사람은 모르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디코딩이라는 방식은 말 그대로 인코딩화 된 거, 0과 1로 바뀐 것을 이제 서버 단이나 아니면 동영상 플레이어 단에서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나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응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보기 좋게끔 원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실제의 동영상으로 이제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 행위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코덱이라고 합니다. 코덱. 아시겠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코덱이라고 해요. 인코딩, 디코딩. 그래서 코덱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거의 다 코덱이 통합 코덱들이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기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불과 뭐 5년, 10년 채 안 됐죠. 10년 채 안 됐는데 그때는 코덱이 없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파일 확장자 등을 이제 인식을 못하는 플레이어들은 추가 코덱을 설치할 수도 있고 코덱도 잘못 설치하면 또 바이러스 걸리는 경우도 많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합쳐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합쳐서 코덱이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디지털 전송에서는 디지털 전송을 하기에 원음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파일 내용만 재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왜곡 현상 방지. 자, 패턴 재생을 통해 신호를 재전송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정보 형태 아날로그에서는 디지털 전송을 할 때 이렇게 코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디지털 신호에서 아날로그 전송을 한다. 이때는 모뎀이라는 게 있어요. 모뎀은 요즘에는 거의 다 사라졌죠. 왜? 예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모뎀을 사용을 하다가 너무 느리거든요. 예, 사용을 하다가 아날로그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 이거는 디지털 신호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근데 이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뎀을 쓰다가 뭐 혹시 저와 같은 3040 시대 뭐 이런 뭐 물론 저는 뭐 40대 중반쯤 되기 때문에 거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모뎀을 처음으로 한번 달아봤거든요. 그때 뭐 우리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때 하두리가 아니고 뭐 뭔데 아무튼 그런 모뎀들이 있어요. 모뎀 이건 역사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고요. 아니, 모뎀이 시초로가 돼서 이제 이걸로 가지고 이제 통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기 시작했는데 너무 느렸어요. 몇 킬로바이트씩 이렇게 뭐 몇 바이트씩 이렇게 날라오고 이랬어요. 사진 한 장 다운 받으려 그러면 막 1시간씩 기다리고 이랬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뭐 날라다니는 수준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모뎀 다음에 나온 게 이제 ADSL 최소 이제 랜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VDSL 그 다음에
1메가bps, 10메가bps, 100메가bps, 500메가bps, 1기가bps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모뎀을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전송을 할 때는 DSU를 사용을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DSU는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아주 멀리, 그러니까 원격지, 그죠? 원격지나 그리고 원격지에 보낼 때나 아니면 뭐 가까운 근거리에 보내거나 여튼 멀고 짧고 간에 거리에 상관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내는 안정적으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지털 전송은 적당한 간격으로 리피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가다가 속도를 높여주고 뭐 이러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한번 이제 뒤에 나오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전화기이다. 설명 다 드렸어요, 미리 이미. 전화기는 음성을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한다. 그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것은 무엇일까? 컴퓨터를 사용해서 목소리를 녹음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녹취를 다 하죠. 그죠? 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송을 하려면 정보 신호를 변환해야 하는데 했던 게 바로 PCM이 나오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PCM, 펄스가 이렇게 진동 이렇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First Code Modulation이라고 해서 PCM이라고 하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게 Pulse, 그리고 PC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전송을 할 때는 디지털 신호를 안정적이고 멀리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변환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DSU다 이거예요.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렇게 디지털 아날로그로 보낼 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보낼 때, 디지털로 아날로그 이렇게 신호 변환의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됐네.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의 장점과 아날로그 신호의 뭡니까? 단점. 그죠? 디지털 신호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위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이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송 용량의 이용을 확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데이터의 안정성을 증대를 하죠. 요즘에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죠. 그죠? 중간에서 패킷 가로채서 네트워크 해킹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암호화 작업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종합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고, 아날로그 신호의 단점은 당연히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아날로그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 보수할 때 데이터가 온전하게 보존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노력도 해야 되고, 그죠? 예를 들어 사람이 이제 가수가 되려 그러면 이제 마이크 들고 노래한다 그러면 그거 노래 잘 부르려면 연습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잡음에 대한 증폭도 역시 높죠. 바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맞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몇 시? 요까지 하나만 부호화 종류까지만 요거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요까지만 일단 할게요.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보 전송 부호화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요거 하고 정보 전송 방식 그리고 뭐 이거는 아직 덜 작성해 가지고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이번 시간에 짚어드린 것 중에서 아날로그의 특징, 디지털 신호의 특징, 그리고 0과 1로 되어 있다. 디지털 신호는. 그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변환을 시킬 때, 정보 신호를 변환을 할 때, PCM하고 DSU. 요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좀 보면 알아요. 그죠? 예, 보면 이거는 외울 필요 뭐 있나요? 예, 그냥 우리가 대충 봐도 알아요. 그죠? 예.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정보 전송 부호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